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임과 동시에 주요 지수들의 발표를 앞두고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주 전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오늘로 7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강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으로 코스피 2376선으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다시 강보합권의 0.24% 오른 2365.10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4,859억 원 담아들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제조업과 전기전자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온 현대차 순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사거래 매수를 이어오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거세게 출하하면서 순매도 집계됐네요. 개인은 오늘로 7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강했습니다. 713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상승폭을 이내 줄이면서 0.15% 소폭 오르면서 710.82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어제 쌍끌이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양매도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에 대비해서 40전 내린 1245원 80전으로 거래 마치면서 오늘도 환율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입니다. 10시 30분 정도경에 이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한 오늘 시장의 정리와 또 앞으로 내일 시장까지도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 코너인데요.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 꼽아오셨나요? 자,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옵션 만기 시장이었잖아요. 그쵸. 만기다 보니까 이전치에 제가 저번 화요일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이 약간 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가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좀 이제 내 말이 네. 맞다. 네, 다행이다. 제가 이따가 그 종목 상담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먼저 네. 말했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시장도 보게 됐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중국 관련된 종목이나 그간 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많이 갔던 섹터에 대해서 차익 매물들이 언제 쏟아지나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옵션 만기 시장 때 많이 쏟아지면서 수급이 약간 정도의 바뀌는 이제 순환 형식으로 시장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가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헤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종목을 봤었을 때는 건설기계 관련주 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건 사업 관련된 이제 그런 수혜주로 테마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친구가 좀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울진군에서 이제 리튬을 확인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7, 80년대부터 해서 그간 2차 산업을 중심적으로 중공업 시장을 활성화했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오펙이나 이런 중동 쪽에서 석유나 원유나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에 공급했더라면은 네.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상에서 공급하는 국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핫한데 이 헤인이라는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헤인이 일단은 울산 지사에 있기 때문에 네. 또 항상 뭐 테마주가 원래 그렇죠. 네. 울산 지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구 지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리튬의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일단 상한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따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의 영향상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수급의 변화상으로 있어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다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시장이 테마주가 돌고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돌고 도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과거에 좀 있었던 종목들이 흐지부지했던 종목들이 크게 갑니다. 이 이유가 이제 뭔지 봤는데 이제 나중에도 제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도 자료 같은 거 보여줄 하는데 요새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또 엊그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전부터 저번 달부터 그렇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경기 침체다 하면서 시장이 줄고 빠졌었는데 이제는 또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를 또 몇 개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소리는 중소형주와 대형주들이 오히려 그러면 지금 과거에 팔았던 종목들을 다시 또 바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갖가진 이유를 가지고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은 헤인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입니다. 과거 울진 광산에서 찰골 시행 이력도 있는 기업으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헤인을 꼽아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예, 수산 INT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간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겠는데 좀 보안 관련주 쪽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3월 정도부터 은행권을 비롯한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문인식 부분을 이제 좀 의무적으로 도용한다라는 기대 소식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하게 트래픽 필터링 식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웹 보안이라든지 각종 이제 인증 보안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이 종목이 이제 독점 관리를 좀 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앞으로 상반기에 진행되게 될 기관별 그 정보 고도화 그리고 보안 고도화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으로 경제사절단을 이제 14일 내일 모레 네.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 수산 INT의 이제 자회사, 그리고 수산 INT가 간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사절단에 참여를 한다. 사절단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는 가서 경제규류 얘기를 하면서 수주를 따온다 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안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좀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종목,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라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이제 뭐 스마트화된 사업 영역을 좀 넓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부화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고도기술 사회가 별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없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요. 신도시에는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 연계된 보안 관련해서는 좀 독점적 수주 기대치를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1년간의 주가에서 깔끔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던 적이 사실 없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이점을 본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우하향 추세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하반기에는 거의 떨어진 게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바닥을 충분히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2022년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구간 여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중바닥 잡을 기회를 많이 조정 장세 속에서 좀 줬었고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급증과 함께 첫 상한가가 재료와 함께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한번 이제 보안 인증 관련된 재료들이 좀 뜨면서 인증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3,000원대에서 무려 55,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4개월 만에 나왔던 부분들, 4주 만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 비슷한 자리에서 다시 상한가를 출발했을 때 과연 어떤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력이 좀 나올 걸로는 보이는데 내일장 양봉이 추가로 살아서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당분간 연속성 있는 상승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수산 INT를 꼽아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이 웹보안 인증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죠. 두 가지 재료를 얘기해 주셨네요. 이 생체 기반 인증 방식에 대한 도입 기대감과 함께 이 아랍에미리트 해외 순방 관련주로 이 수산 INT의 자회사 수산 ENS가 사주단에 참여하면서 오늘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저번 화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신재생업종에 네. 대한 종목인데 이제 네. 하나솔루션 우입니다. 우라는 거는 이제 우선주라는 종목이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54%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한 이틀 동안에 큰 시세를 많이 분출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작년에 좀 핫했던 이제 신재생업종을 이끌었던 이제 IRA 관련된 이제 법 시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내 시장에 있었던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업체들, 신재생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회수 기간이 되게 단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일단은 기대감이 크게 가지고 있었지만
11월, 12월서부터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되게 소외받았던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솔라 허브라고 이제 구축을 한다라면서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투자 규모를 넓히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응 속도가 좀 강하게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저번 화요일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듯 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되게 고밸류 되어 있는 종목과 저밸류 된 종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지금 대형주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되게 하이밸류 돼 있어가지고 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싸다라고 볼 정도로 시장의 양극화가 되게 심한 상태예요. 근데 이 양극화 심한 상태가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춰지는 구간이 아무래도 이런 옵션 만기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나 이럴 때 좀 균등하게 또 맞춰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또 이제 시장에서 있으면 또 이제 센스 있게 또 보는 것이 또 이제 제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업종들을 여러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신재생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라인 때까지 거의 다 따지고 보면 살려준 겁니다. 이전치 때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한창 신재생 업종들이 잘 갔을 때 기준으로 그때 이제 물렸던 분들 하나솔루션 우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7월 달에 물렸던 분들이나 9월 달에 한창 신재생 업종 잘 갔을 때 물렸던 분들에게 이제 탈출하셔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 시세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내가 물려 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높은 단가에 있다 위치에 있다면 좀 리밸런싱이나 좀 낮은 단가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되어지고요. 그러면 추후에 이런 선물 옵션 만기 시장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시장 사이드 상에서는 어찌 보자면 과거에 중국 종목들이 더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힌트들이 오늘 아마 CPI 발표 이후로 시장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하나솔루션 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 생산단지 투자 소식이 있어서 이 하나솔루션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다 의견 주시면서 물려있는 분들이 좀 낮은 단가로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종목과 시장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비덴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인 빗썸 이런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된 대표적인 상장주에 좀 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알트코인들의 어떤 흐름이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늘 상당히 좀 강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덴트라는 종목의 이제 사업 영역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빗썸이라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제 주인인 게 이제 비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른 사업 영역도 있지만 가장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까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뭐 1차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좀 나타내주는, 또 법적 소송 공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 하락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모습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비해서도 하락 추세가 좀 많이 나와준 측면들이 있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는 뭐 루나 사태를 포함해서 FTX 미국 뭐 최대 수준의 거래소 어떤 파산 사건 부분까지 연결선상으로 상당히 암흑기를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암흑기를 가져왔었던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대표 가상화폐가 좀 상승력을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의미 있게 좀 올리려는 분위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비덴트를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주식 종목들도 오늘 상승력이 조금 더 키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9일 연속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2,200만 원 회복, 해외 가격 기준으로는 18,000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회복력을 보여주는 흐름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어떤 기록인 뭐 7만 달러 이상의 어떤 돌파를 다시 해줄 수 있는 본격 불장이 가상화폐에서 시작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야간 10시 반에 있을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엊그저께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CPI에 대한 월가 예상 수치가 워낙 낮게 측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월가의 어떤 예측치로만 본다면 그 이상 수준의 물가 상승률 수준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제 악재화가 된다는 얘기고 가상화폐의 어떤 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오늘까지 사실 보면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유난히도 특별히 오를 재료가 크게 없었는데도 미증시 그러니까 CPI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미증시가 좀 오버 반등을 해준 측면이 있고 국내 증시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 뭐 그런 흐름으로 변동성을 좀 나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오늘 또 18,000달러 돌파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뭐 올라갈 재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반등이 오버되게 나온 측면이 이제 올려놓고 나서 CPI 분위기에서 혹시 다시 떨구려는 흐름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은 역시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라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어차피 제한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상화폐는 24시간 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분들은 잠도 못 자고 좀 대처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 CPI 시점에서의 방향성을 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차피 CPI 결과 다 나오고 거기에 연동되는 미증시 영향 다 받은 다음에 다음 거래일 내일 시가 출발부터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갭상승 출발하거나 갭하락 출발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갭상승 출발해준다면 뭘까요? CPI가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또는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와서 어떤 연준의 이번 달 말에 금리 정책 부분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가상화폐들도 올라갈 거고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개파락 출발을 내일 해준다면은 이미 미증시는 급락을 해 있는 거고 또 연동돼 가지고 비트코인도 이제 잠시 18,000달러 찍었다가 이제 내려가고 또 뭐 2,200만 원 찍었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야간과 내일 새벽에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시가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유지는 가능해요. 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어디에서 들어갔건 간에 사실 최근에 들어가서 수익이 났다면 많이 났을 거고 아니면 몇 달 전에 들어가서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은 손실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어차피 빠져나올 자리는 아니란 말이죠.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지만 신규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야 이거 상한가 한번 가고 누르고 이렇게 양봉 몸통의 윗꼬리가 몸통보다 작으면은 양봉 몸통형으로 추가 상승률이 거의 80%에서 90%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대강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것만 보고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면 야 요거 못해도 11월처럼 추가양 장대양봉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아직은 있어요. 1심은 이제 지나갔지만 뭐 앞으로 또 2심, 3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담력이 이제 있으니까 신규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시가를 보고 시가가 오히려 위에서 뜨면 접근하자. 밑에서 뜨면은 주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오늘 15% 넘게 급등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과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밤 예정된 CPI 발표 후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체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 재료가 CPI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CPI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이제 없을 것 네. 같고, 그 CPI의 예측치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와 연동돼서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고 내일 이후로 우리 증시가 다음 주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이제 PPI 발표가 있는데 사실 PPI보다는 CPI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PPI의 수치는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연동 영향은 그날 당일에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다음 주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벌써 오늘 CPI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의 영향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또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눌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투자에는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 이제 추천주 힌트를 좀 드리게 된다면 그 추천주 공개,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이제 AS를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 그동안의 추천주 중에 방송에서 AS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추가 AS를 진행해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밤 10시 30분경에 발표 예정인 12월 미국 CPI 발표에 대한 주제로 이후의 새벽 미증시 흐름과 또 다음 날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도 연동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와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신 다음에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 제공해 드리죠.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의 기준으로 또 어떤 새로운 전략을 유효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 6일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방송 화요일에 나와서 이제 네. 신재생을 눈여겨보자 맞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네. 지금 최고가 수익이 26%를 넘었는데요. 네. CS 베어링 오늘도 뜨거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좀 뿌듯하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뿌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도 되게 간단한 논리가 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간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 종목과 관심도가 낮은 종목 간의 이 둘 간의 차이 격차가 네. 갭 자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 선물 옵션 만기서부터 1월 지금 이제 옵션 만기까지 그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갔던 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CS라든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로 관심도가 정말 쏠렸어요. 자, 그에 비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그러면은 나머지 있었던 종목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그간 잘 갔었던 이제 기타 종목들 간에 그런 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벌었다는 소리는 오히려 이렇게 선물 옵션 플레이하는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꿀 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격차를 줄여야지,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 눈여겨 보다가 원전주나 아니면은 따로 이런 신재생 업종들이 너무 네. 저평가되어 있다. 맞아요. 제가 1월 초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업종들도 지금 가격 대비 너무 싸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네. 이것 지금 신재생 업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건 가격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어떤 업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시장 내에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의 그 기본적인 룰이죠. 룰 차이에 이런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옵션 만기까지 해서 이제 시장의 상승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느냐?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만 보더라도 2021년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투자해서도 정말 많이 했었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이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런 갭 차이가 더졌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면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70조 같은 경우에 비해서 지금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지금 어플을 삭제하고 있고, 네. 들어간 다음에 이제 파랗게 이제 수용하게 냅두고 네. 어플을 삭제하고 있고, 관심 없다 보니까 남아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하고 네.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갭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런 CPI라는 이제 대형적인 이벤트 앞두고서 보게 된다라면은 많이 갔던 종목들도 잠깐 쉬어야죠. 쉬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CS 베어링도 요새 또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네. 추워지면 당연히 바람에 대한 것들이 되게 수요가 높아지고, 그럼 그것들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나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수요적으로 봤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고점 기준으로 9,450원까지 찍었다가 네. 이평선 기준으로 122평 딱 터치하고 나서부터 종가 기준으로 시가와 맞물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보다는 네. 오히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종목을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거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CS 베어링에 대해서 풍력 관련주로 오늘도 7%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의견 주시면서 눈여겨보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오른 만큼 좀 갈아타기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어제 매수 들어간 GSE 가스 네. 관련주입니다. 네. 매수가 3,815원이고요. 네. 지금도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GSE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 네. 10시 반에 결정이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보험 쪽으로 저도 이제 보는 거라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상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보험적인 성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서 보험적인 성향으로 만약에 CPI가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 자체는 지금 CPI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네. 지금 전망하고 있고, 그쵸. 사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도 되게 이전치 7.1% 대비해서 6.5라는 되게 많이 낮은. 가파르게 낮은 네. 상태를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었을 때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네. 그러면 원전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천연가스나 원유 관련돼서는 급등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현재 지금 가격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유는 유럽이 되게 지금 따뜻하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되게 춥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난로를 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이상 고온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그것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줄어들기도 했고 날씨 때문에 줄어들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가격 자체도 많이 바닥인 상태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선물 입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원래 가격대가 회귀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GS라는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봤던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네.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CPI를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리스크 대비 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GS랑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 GSE에 대해서 좀 보험 성격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밤 예정된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CPI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시장의 그런 방향성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8일에 매수 들어간 5G 관련주 솔리드입니다. 오늘 3%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이거 삼성전자 오픈된 관련 뭐 이슈도 맞습니다.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솔리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사실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기술 관련된 업종 중에서 네. 어떤 것이 좋을까? 네. 무조건 5G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프라 그렇죠. 얘기하시면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수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리포트도 보게 된다라면은 5G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연 YOY 대비해서 가지고 기저효과라고 하죠. 네. 작년에 망했는데 원래 80점 맞던 친구가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네. 40점 맞은 겁니다. 어. 그럼 다시 또 원래 돌아가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는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기저효과 플러스 한 영업이익 번에 딱 다가오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 꽤나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5G 관련된 친구들을 섭렵해야 된다는 건데 네. 오늘도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은 장 초반에 되게 중간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널뛰기 춤을 췄어요, 이 친구가. 네. 갑자기 이제 뭐 5% 올라가더니 올라간다 했다가 갑자기 5% 급락하고 아주 재밌었던 친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솔리드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바로 이제 오픈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오픈랜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뭐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국내에 와가지고 이제 오픈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그 오픈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했던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와 연계된 기업이 어디냐? 바로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어찌 보자라면은 시장 상황에서 2023년도 전망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냐라 했었을 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5G 관련된 통신 장비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는 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도 솔리드도 이전치의 박스권 자리를 뚫었습니다. 네. 과거 추세 기준으로는 우하향 추세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서부터 4분기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쭉 상승하면서 이제 상향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차트도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솔리드 들어봤습니다. 전년도 부진했던 섹터 5G 관련주 기저효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은 좀 오픈랜 관련 이슈로 삼성전자와 연계된 기업으로 부각받으면서 장중에는 12%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박스권도 기술적으로 뚫었던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제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더 전문가의 AS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난 시간에 저를 당황시켰던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익권의 개세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또 들고 가면 좋을까요? 뭐 차트를 네. 뭐 투자자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안정적인 차트예요. 네. 그래서 사실
AS는 하지만 그렇게 체크 포인트가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닥을 지금 쌍바닥으로 11월 이후에 잡고 양봉 상승과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파가 나오고 급등파가 한번 나올 거다. 뭐 이런 기대 심리로 우리가 매매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급등 시도가 나올 때 이제 목표 주가 달성이 될 거고 그때 수익 실현을 분할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주에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해요. 물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요.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지분율이 20%가 넘는 종목이고 25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 거래량 대비 보통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의 매매 강도가 유의미한 수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거든요. 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오르고 누름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파는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권에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로 또 최근 이거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네. 본격 반등 차트 구간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빠르면은 내일 거래일부터 시세 발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양봉 몸통선의 추세형 반등도 나올 수 있고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정도의 파동은 충분히 좀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만 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차트상으로 안정된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기관도 이거래일째 연속 매수하면서 시세 발산을 앞두고 있다 의견 주시면서 홀딩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매수 들어간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 25,950원이고요. 오늘도 소폭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최고가 수익률 조금 못 미쳤습니다. 네.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아기상어라는 효과 하나만 하더라도 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AS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급등 시도가 어차피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달성 외에도 28,000원 돌파 시도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평선 정별 수렴을 눈앞에 두고 있죠. 22평과 512평이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때 또 급등 시도가 한번 나오니까 빠르면 내일 또 장대항목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네요. 뭐 목표 주가까지 안정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분할 차익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주 삼성출판사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만큼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전에는 좀 이제 길게 네. 해드렸으니까 짧게 좀 네, 얘기를 해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네, CPI와 연관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 네. 그리고 지금 AS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보유 유지 종목들에 대한 점검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 뭐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CPI 발표 지수와 함께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AS 못하신 전략주에 대한 AS도 역시나 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쿠폰까지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죠.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아까 이제 AS 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솔리드를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면서 네. 5G 업종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밀고 있는 섹터는 5G다. 말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했던 업종 중에서 5G와 연계되어 있는 옵티코어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옵티코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스펙주였다가 스펙 합병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나왔던 이제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와 좀 비슷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스틸이라고 이제 우리 봤던 이제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스틸도 동일한 상황에서의 이제 스펙 상장한 이후로 이제 스펙 합병한 다음에 이제 이후로 상장했던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광 트랜시버나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광 다중화 장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말이 이제 트랜시버나 이제 다중화 장치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면은 사실 뭐 대체적인 5G 통신 장비 상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종목 많이 들어가는 장비다라고 이제 우리가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오픈랩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설치할 때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오이 솔루션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보호예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예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뒤에 한 달 정도 뒤에 전체 발행분의 5% 정도가 무료량 출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그간 지금 박스권을 돌면서 전체적으로 좀 매집하는 분위기에 형상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옵티코어 같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 풀린 이래로 아니면 풀리기 전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변동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0을 외쳐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30% 네. 좀 외쳐보고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제가 고민했었다가 과거에 이제 3엠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 그 이상 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0% 하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이제 옵티코어는 마음 바꿨습니다. 네. 30%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목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600원 정도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5,600원 정도가 좀 되게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에서 1위 업체인 오일솔루션과 좀 맞먹는 식으로 아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600원 정도 말하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이 5G 섹터를 좀 강력하게 밀고 계신데 이와 관련된 신규 상장한 종목 옵티코어를 꼽아주셨습니다. 5G에 많이 들어가는 장비이고 현재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며 매집하는 구간이며 조금만 더 길게 보며 상승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목표 수익률 30% 높게 도전 상한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5,60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입니다. 네, 힌트. 네. 뭐 어떤 종류로 드릴까요? 이번에도 비전문적인 재밌는 힌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프 전문가님입니다. 저분이 저분이 굉장히 네. 저분을 대표할 수 있고 네. 저분이 가장 아쉬워하는 겁니다. 알 것 같습니다. 뭘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했습니다. 예. 네,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전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네. 네, 지금도 아쉬워하시는 이제 얼굴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고. 네. 이 종목은 국내 이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가볍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종은 중국에서 성과가 잘 나와야 성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미니특공대, 그다음에 티니핑 등이 OTT 1위 및 네. 국내 관련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 중에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시장이 1월에도 급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연도였어요, 1월이. 근데 보시면 1월 첫 거래일부터 계속 추세 상승 5일선 지키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장대항공 피치 파동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선 목표 수익률은 10%로 잡겠지만 네. 아마 10%가 아닌 30% 이상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세한 매매 전략과 종목명은 뒤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힌트 들어봤습니다. 국내 1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고 중국 시장에 성과를 내고 있다. 미니 특공대 티니핑 관련 주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기도 했던 힌트 드려봤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한 네.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다시 네.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간단하게. 우선은 CPI와 연동된 설명 부분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지 예측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내일 금통이 결정은 대강 돼 있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정확한 추천명 공개 및 전략, 그리고 못 해드렸던 기존 추천주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CPI 발표 이후 시장의 방향성과 또 추천주와 전략주 AS까지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저희가 방금 전략주 힌트 드렸던 부분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